거기서 비켜. 짙은 남색 정장을 차려입은 공항 VIP 전담 직원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치며 문가영을 밀치듯 막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뚜렷한 경멸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고 주변이 일순 조용해졌다. 다들 깜짝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문가영은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되물었다. 공항 내부는 주말이라 분주했지만 이쪽 게이트 주변은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당신 같은 사람은 우선 탑승 구역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유명인이라고 해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그 직원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혀를 차고 주변 다른 승객들이 저 사람 무슨 문제 있는 건가? 라는 표정으로 힐끔거리는 것을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했다. 문가영은 당혹스러움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저는 단지 제가 예약한 우선 탑승 서비스를 이용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제 지인이 휠체어를 쓰셔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 여기로 안내를 받았는데 그녀가 말하자 VIP 전담 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휠체어를 쓴다고 다 같은 건 아니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은 따로 서류를 제출했고 우리가 공문도 받았어. 당신은 그냥 특권을 누리려는 의도 같은데? 우리 시스템을 우롱하러 온 거 아니야. 주위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저게 뭐야? 저쪽이 진짜 BP 전담 직원 맞아? 저 사람 문가영 아닌가? 유명 배우잖아. 근데 저렇게 대하다니. 어디선가 스마트폰 카메라 소리가 작게 들리더니 젊은 남성이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흘렀다. 야, 이거 찍어두자. 혹시 나중에 증거가 될지도 몰라. 문가영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가리켰다. 그녀의 지인은 입술을 깨물고 초조하게 휠체어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제 지인은 지금 다리 부상 때문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상태예요.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건 정당하게 신청한 우선 탑승 혜택을 쓰기 위해서고요. VIP 전담 직원이 비웃듯 손을 흔들었다. 정당하게 신청했다면 고급 회원 코드나 어딘가에 등록된 정보가 있겠지. 근데 내가 들어본 바로는 여긴 특수 BP만을 위한 공간이거든. 특히나 당신 같은 연예인들이 자기 편한 대로 들락날락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수십 년을 일하면서 본 사람들도 다들 해당 자격이 분명했어. 문가영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제작사 쪽에서 분명히 항공사의 모든 걸 사전에 문의하고 제가 휠체어 동행인을 같이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절차를 다 밟았어요.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확인? 지금 나보고 확인을 다시 하라는 거야? 웃기고 있네. 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말하겠어? 당신이 문가영이라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난 BP 고객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고 그 판단에 따라 권한을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 얼른 비켜. 여기 있어봤자 괜히 소란만 일으키니까. 주변인 중 한 명이 살짝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한데 제가 다른 라인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분명히 문가영 씨는 항공사 측 VIP 고객 관리 목록에 추가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닐까요? VIP 전담 직원이 그쪽을 째려보며 쏘아붙였다. 손님, 괜한 참견하지 마세. 당신까지 문제 생기기 싫으면 조용히 계시는 게 좋아요. 그 말에 주변인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누군가는 직원의 무례함에 화가 난 듯 보였고 또 누군가는 괜히 끼어들면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고 몇몇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문가영은 휴대폰을 들어 항공사 예약 담당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공항 VIP 라운지 앞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네네, 이쪽 직원분께서 우리가 접근할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데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화기 건너편에서 다급한 말소리가 들렸다. 문가영 씨, 죄송해요. 저희가 항공사 측에 서류를 다 넘겼는데 혹시 직원분께 제 이름이나 연락처를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바로 연락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순간 VIP 전담 직원이 문가영의 휴대폰을 힐끗 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전화 100번 해봤자 소용없어요. 오늘 제 교대 시간 동안은 내가 책임지고 관리하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요, 뭐. 아마 당신 같은 사람은 규정이 뭔지도 모를 테지만.
이 대목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주변의 한 여성 승객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공항에서 저렇게까지 막 나가는 경우가 드문데. 또 다른 중년 남성이 속삭였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이 항공사 서비스가 별로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VIP 전담 직원이라더니 아주 태도가 오만하네. 문과영은 한층 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 상황 정말 이해가 안 됩니? 규정을 준수하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사전에 제출한 서류가 있고 항공사 매니저가 제게 확인해줬던 이메일 기록도 있어요. 확인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죠? 왜라니요? 난 고객 중에서도 진짜 VIP가 누구인지 판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유명해도 그건 내 알바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직접 이 사람은 별거 아니다라고 보면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 거라고. 문과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별거 아니다라뇨?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신청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심지어 장애가 있으신 분, 동행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항공사에서 알려줬고 적법한 절차까지 밟았다니까요? 말이 안 통하네. 거참. 좋아요. 그럼 한번 보여줘봐요. 당신이 말하는 그 자료. 직원은 반쯤 비웃듯이 손을 내밀었다. 문과영은 숨을 고르고 이메일에 첨부된 PDF 문서와 예약 내역을 직원에게 보여주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목을 빼고 화면을 힐끗힐끗 보았다. 여기 항공사 로고가 찍혀 있고 VIP 우선 탑승 승인까지도 명시되어 있음 제 이름, 그리고 휠체어 동행인이라고 적혀 있죠. 보이시죠? VIP 전담 직원은 휴대폰 화면을 대충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도 이게 정말 정식 서류인지 난 모르겠네요. 요즘 포토샵 같은 거로 가짜 문서 만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도 속을 수 없으니 내가 직접 항공사에 다시 확인 전화 넣을 테니 그때까지 이 자리에서 나가세요. 아니, 이건 공식 문서고 항공사 담당자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통화하실래요? 문과영이 다급하게 제안했다. 직원은 손사래를 치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됐고요. 나는 절차대로 내가 아는 루트로 확인하겠으니 당신은 아무 말 말고 저쪽 끝에서 기다리세. 괜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때 옆에 있던 휠체어 승객, 즉 문과영의 지인이 참다 못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 제 다리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오랜 시간 서 있거나 대기하기 어려우니 미리 탑승해야 한다고 담당 의사 소견까지 보냈는데 직원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를 잠깐 흘끗 보더니 냉랭하게 한마디 했다. 그거야 저쪽 일반 카운터 가면 도움 요청 창구가 있어요. 굳이 여기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주위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작은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한 관찰자 역할을 하던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성은 친구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말이 안 돼. 장애인 지원 제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지? 항공사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했잖아. 그리고는 문가영 쪽으로 다가왔다. 문가영 씨,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카메라로 녹화하고 있어요. 나중에 증거가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문가영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 사실 저도 좀 당황스럽고 이렇게까지 대우받을 줄 몰랐어요. VIP 전담 직원이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고 거친 목소리로 항공사 측에 상황을 전하며 삐딱한 태도를 고수했다. 네, 난 여기가 VIP 라운지니까 정말 VIP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서류가 있다고요? 지금은 못 믿겠는데 네, 좀 더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아, 귀찮아 죽겠네. 문과영이 한 발 다가서며 물었다. 확인되신 거예요? 항공사 측에서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아직 담당 매니저가 바쁘다네요. 연락 다시 준다고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안 된다고. 그 직원을 향해 사람들이 웅성거림을 더 크게 시작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공항 보안 요원 한 명이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다가왔다. 무슨 일이신가요? 여기가 이렇게 시끄럽네요. VIP 전담 직원이 곧장 보안 요원에게 말했다. 아, 여기 이 손님들이 VIP도 아닌데 VIP 전용 탑승 게이트에 억지로 들어오려고 합니. 소란스러워서 미안하지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보안 요원은 난처한 얼굴로 문가영과 휠체어에 앉아 있는 지인을 번갈아 보았다. 손님들, 혹시 지정된 탑승권이나 VIP 패스 같은 걸 가지고 계신가요? 문가영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원래 항공사에서 VIP 우선 탑승 승인까지 해주기로 했고요. 휠체어 동행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지금 제 메일함에도 관련 안내가 남아 있고요. 보안 요원이 미묘한 표정으로 VIP 전담 직원을 슬쩍 쳐다보았다. 일단 제가 상부에 확인을 좀 해볼 테니 잠시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VIP 전담 직원이 퉁명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래, 그래. 기다린다잖아. 근데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저 끝 의자 쪽으로 가서 기다려. 그쪽으로 가라고요? 여긴 제 지인이 가까운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아서 온 거예요. 오래 대기해야 한다면 최소한 편한 환경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는 없나요? 문가영의 목소리에는 애타는 호소가 배어 있었다. 그러나 직원은 여전히 콧방귀를 뀌었다. 어림도 없지. 이곳은 정말 BP만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라운지 대기 구역이거든.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중에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그냥 밖에서 돌아다니든지 해. 이 말을 들은 휠체어 승객이 고개를 푹 숙였다. 다리 통증에 얼굴이 창백해지는 듯 보였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몇몇 사람이 그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정도면 직권 남용 아닌가? 그러나 직원은 이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호, 여기 모여봐! 라고 소리치면서 보안 요원 몇 명을 더 부르려는 태세를 갖췄다. 누구든 나한테 대들면 바로 퇴장 조치시킬 거야. 이 공항에서 우린 절대적 권한을 가졌다고.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급하게 뛰어왔다. 항공사 매니저처럼 보이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죄송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제가 방금 통화를 마쳤는데 우리 측에서 문가영 씨 일행이 VIP 승객으로 분류된 게 맞다고 확인했습. 시스템 입력이 늦어졌는지 담당 직원분이 몰랐을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 갈등이 생긴 건가요? VIP 전담 직원이 코웃음 치며 대답했다. 갈등? 저는 규정대로 한 건데요. 이분들이 자꾸 VIP 타이틀을 주장하길래 내가 확인이 안 되니까 못 들어오게 했을 뿐이잖아요. 매니저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문가영과 그녀의 지인을 바라보았다. 정말 죄송합니. 서류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항공사 측에서 미리 공항 VIP 서비스 팀에 공문을 돌려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된 모양입니다. 아니, 그럼 확인이 끝났으니 당장 저희를 들어가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지인은 다리 부상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들어요. 문가영이 조심스레 부탁하자 매니저는 VIP 전담 직원에게 고개를 돌렸다. 직원님, 어서 안내 좀 해주세. 빨리 라운지로 들어가서 쉬실 수 있도록. 그러나 직원은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납득이 안 돼요. 이제 와서 매니저가 와서 괜찮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문서 위조가 횡행하는 세상이에요. 다리가 불편하면 이미 다른 절차가 있을 텐데 굳이 VIP 전용 라운지에 와서 소동을 벌이는 게 수상하다고. 매니저의 표정이 잔뜩 굳어지며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 제가 항공사 담당자고 이런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 제 말을 못 믿겠다는 건가요? 직원은 체념한 듯 웃으며 다시금 거칠게 응수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규정상 문제 없으면 제가 제재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이분들이 VIP 고객 자격 증명을 위한 핵심 서류를 미리 제출하지 않고 사후에 와서 우겨대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 그냥 내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관중들 사이에서 저건 직무태만 아니야? 사적인 감정으로 저렇게 대하면 어떡해? 하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한참 불만, 어린 시선이 쏟아지자. 매니저는 결국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다. 조습, 지금은 시간이 급하니 제가 직접 공항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겠습.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공인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야 뭐 그렇게 하시든가. 다만 난 내 소신대로 움직인 거니까 나중에 문제 삼지 말았으면 하네요. 문가영은 매니저의 옆에 서서 슬쩍 귀띔했다. 이게 단순히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 장애를 가진 분들께서 편하게 이동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건데 저런 태도를 계속 두시면 앞으로도 다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
항공사 차원에서 교육과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이 드물긴 한데 이렇게까지 불쾌감을 들인 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에요. 직원이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귀찮아 죽겠네. 연예인이 무슨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건지. 주변을 지켜보던 승객 중 한 명이 큰 목소리로 직원에게 따졌다. 장애 동반 승객이라던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연예인이면 더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응대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원은 뻣뻣이 서서 고개를 젓더니 부정적인 말투를 이어갔다. 그게 바로 문제라니까요. 연예인들은 무슨 특혜가 당연한 줄 알아요. 가끔은 일반 승객들이 양보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이 말을 듣자 문가영이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저는 특혜를 바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모두가 평등하게 여행할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꼭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정당하게 요청했을 뿐이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한편 휠체어를 탄 지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제가 VIP 혜택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다른 사람처럼 편하게만 탑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리 아픈 건 저고 가영 씨는 저 챙기느라 부담을 진 거고 미안해요. 문가영은 다정하게 그의 손을 잡고 흔들어 주었다. 무슨 소리야, 왜 네가 미안해해. 이건 공항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문제야. 그 순간 항공사 매니저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곤 화색을 띠었다. 확실히 시스템 오류가 있었네요. 지금 이분들은 VIP 예약으로 승인되어 있고 휠체어 동반 우선 탑승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 빠르게 라운지에 들어가셔서 쉬시고 탑승 시에도 우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일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조용히 바라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러자 VIP 전담 직원이 못마땅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래요. 매니저님의 공식 명령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수긍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서류를 제때 안 가져와서 생긴 일 같으니 난 잘못 없어요. 그러자 매니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류 문제는 이미 항공사 내부에서 확인하고 인정한 오류입니. 그리고 이분들은 공식 허가를 받은 상태니까요. 문제는 직원님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함부로 판단하고 심지어 무례한 언행까지 한 겁니다. 직원은 여전히 태도가 싸늘했다. 무례하다고요? 난 그냥 일 처리를 한 것뿐이에요. 손님이 VIP 자격 없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을 뿐.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그때 근처에 있던 몇몇 승객이 크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목격자로서 증언할 수 있어요. 이분들한테 정말 예의 없게 행동하셨고 휠체어 쓰는 분에게도 전혀 배려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목소리 톤부터 너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식이었어요. 특히 유명인이라고 무시하고. 직원은 팔짱을 끼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를 방어했다. 연예인이고 뭐고 똑같이 대했을 뿐이라고요. 난 오히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가영이 지친 목소리로 조곤조곤 말했다. 특혜와 배려는 다릅니. 그리고 누구든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은 VIP 제도와 전혀 충돌하지 않아요. 예의를 지키며 확인 절차를 밟았으면 문제될 게 전혀 없었는데 오늘은 불필요한 적대감만 드러내신 것 같네요. 이 말에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다. 직원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열었지만 매니저가 먼저 나섰다. 제가 항공사 대표로서 사과드립니. 시스템적으로 미비했던 부분과 현장에서 불쾌감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제도도 보강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다. 저도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여행을 준비했었는데요. 사실 공항에서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안내 표지부터 절차까지.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일반 탑승 줄을 섰어요. 그제야 다른 이들도 하나둘씩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휠체어 쓰시는데 매번 전화로 확인해도 공항 오면 또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더라고요. 장애인 전담 창구가 있긴 한데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직원분들 인식도 제각각이었어요.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의지를 다지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오늘 문제가 더 크게 알려지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항공사가 부족했던 점을 느끼고 개선할 기회를 얻은 거니까요. 문과영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오늘 제 지인이 마음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준비해서 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터졌다는 건 다른 분들도 언제든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죠. 꼭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가 바뀌면 좋겠어요. 주변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를 표하자 VIP 전담 직원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다. 분명 처음에는 문과영을 하찮게 보고 막대했는데 상황이 점점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불안이 섞인 눈빛을 보이고 있었다. 뭐 내가 말이 좀 거칠긴 했네요. 원래 VIP 손님 중엔 나 VIP라고 떠벌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사례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됐던 겁니. 그렇다고 해도 조금 과했을 수도 있겠죠. 매니저가 살짝 한숨을 쉬며 그를 바라봤다. 일단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 손님께서 충분히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죄송하다면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직원은 주변의 시선을 잠시 봤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고 불필요하게 언성을 높였습. 특히나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께 배려를 못한 건 제 불찰입니다. 문가영이 작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이렇게 커져 버렸네요. 앞으로는 장애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더 쉬운 절차로 비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가 노력해 주길 바라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 접수 단계부터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직원들 교육도 다시 진행해서 모두가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촬영하던 사람들이 작게 박수를 쳤다. 좋은 결말이네요.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면 또 반복돼요. 문가영 씨가 문제 제기해줘서 다행인 듯. 나중에 기사로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격했으니 SNS도 다 돌아다닐 테고. 매니저가 정중하게 여러 승객들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여러분도 오늘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 혹시 방금까지 찍으신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너무 자극적인 장면이나 신상 노출 없이 취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저희가 조치하고 개선할 테니 널리 알려서 공항 서비스 전반에 반면 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가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혹시 앞으로도 개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됩니. 저희 내부에서 구체적인 재교육, 휠체어 이용 고객 및 장애인 고객 우대 정책, VIP 절차 명확화 등을 준비하겠습. 나중에 직접 설명드릴 기회도 있으면 좋겠네요. 문가영은 편안히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죠. 사실 저도 이런 문제를 이번에 제대로 체감하게 돼서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VIP 전담 직원도 어색하게나마 말을 이었다. 제가 이번에 좀 깊이 배운 것 같네요. VIP 업무라는 게 뭔가 특권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배려를 책임지는 일이었다는 걸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주변이 조금 따뜻한 분위기로 변하자 휠체어에 앉아있던 지인이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다. 덕분에 한동안 불안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결론이 나서 다행이에요. 제 탑승 절차도 문제가 없겠죠? 매니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물론입니. 제가 탑승까지 직접 확인하겠습.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주위 승객 중 한 명이 뒤에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신경 써야지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도 맞아요. SNS에 이런 사례를 올려서 항공사가 더 노력하게 만들어야 해요. 라고 거들었다. 문가영이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 모두가 함께 바꿔나가야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겠죠. 오늘 겪은 일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VIP 전담 직원에게 시선을 돌렸다. 다시 한번 저도 예민하게 굴었던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서로가 조금 더 이해하고 노력하면 공항이라는 공간이 누구에게나 편안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직원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 제가 앞으로는 불편을 겪는 분들을 더 주의 깊게 살피고 규정만 고집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립은 잦아들었다. 보안 요원들과 매니저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흩어져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문가영과 휠체어 지인은 매니저의 안내를 받아 VIP 라운지 안쪽으로 들어갔고 편한 소파에 앉았다. 지인은 다리를 조심스레 주무르며 안도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가영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그냥 포기했을지도 몰라. 문가영은 가볍게 그의 손등을 토닥였다.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잘못된 건 그냥 지나치면 안 되잖아. 오늘 일로 항공사가 시스템을 바꾸고 더 많은 사람이 편해진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것도 없어. 매니저가 미소를 지으며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 문가영 씨가 문제를 제기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일로 더 배우게 되었어요. 이제 슬슬 탑승 시간이 다가오니 우리 지인분부터 먼저 안내받아도 되겠죠? 물론입니. 우선 탑승 게이트 쪽에 저희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을 거예요. 서류를 전부 확인해 놨으니 지체 없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 말에 문가영이 라운지 안에 있던 사람들을 둘러보며 차분히 말했다. 여러분도 모두 안녕히 가세. 혹시 저희 일행 보면서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 대신 이 일을 계기로 공항 이용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이에 라운지 안쪽에 있던 몇몇이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좋은 취지네요. 방송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꼭 변화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문가영과 지인은 휠체어를 밀고 조용히 탑승 게이트로 이동했다. 항공사 매니저는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하였다.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할 거예요. 직원 교육부터 시스템 업그레이드,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까지 전부 재검토하겠습니다. 문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네, 기대할게요. 어떤 영역이든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커다란 변혁을 일으키니까요. 오늘은 고생 많으셨으. 그리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해요. 비행기 탑승을 앞둔 게이트에서는 이미 담당 스태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표정을 잔뜩 구기고 있던 VIP 전담 직원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대신 다른 직원 두어 명이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바로 탑승 원하시면 지금 도와드릴까요? 먼저 모시겠습니다. 문가영과 지인은 무사히 탑승권과 신분 확인을 마치고 도움을 받아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좌석에 앉은 후 문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지? 지인이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응, 길기도 했고 벅차기도 했어. 솔직히 네가 아니었으면 그냥 적당히 넘어갔을지도 몰라. 문제 삼지 않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했을 수도 있고 이번 계기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문가영이 다정한 어조로 답했다. 나도 그래.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다음 세대에는 편한 여행이 당연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너도 앞으로 어디서든 당당히 요청할 건 요청해. 두 사람은 미소를 주고받았다 이윽고 비행기가 부드럽게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주변 승객들도 자리에 앉아 각자의 헤드폰을 챙기거나 기내 잡지를 뒤적이며 편안한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문가영은 창문을 통해 서서히 멀어지는 지상 풍경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다음에는 더 나아지겠지. 오늘 우리가 겪은 일이 작게나마 세상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녀의 말에 지인은 공감의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럼, 분명 그렇게 될 거야. 너도 우리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한다면 이 공항도 그리고 이 세상도 조금씩 달라질 테니까. 비행기는 곧 푸른 하늘로 떠올랐다. 지상에서 벌어진 소동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운은 기내 곳곳에 전해질 듯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승객들의 시선에는 작은 변화가 섞여 있었다. 서류 한 장으로 갈등이 생기고 장애 접근성을 둘러싼 제도가 미비했음을 깨닫게 된 하루.
그러나 동시에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가 공유된 날이기도 했다. 도착지에 내리면 아마 이 이야기는 더 크게 퍼져나갈 것이다. SNS에 남겨진 영상과 사진은 적지 않을 테고 사람들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항공사는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VIP 제공 범위를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경험을 보장한다는 근본적인 가치 변화일 터였다. 문가영은 작게 미소 지었다. 내가 유명인이라서 더 쉽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걸지도 몰라. 그렇다면 이 영향력을 더 좋은 데 쓰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녀는 결심했다. 앞으로도 이런 부당함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말자. 함께 바꾸자고 말하자. 잠시 뒤 기내에 방송이 울려 퍼졌다. 곧 기내 서비스를 시작하겠습. 편안한 비행 되세요. 그 소리를 들은 지인이 나지막이 말을 건넸다. 힘들었지만 잘 버텨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도 용기를 냈어. 이젠 우리 둘 다 이런 문제에 그냥 침묵하지 않을 거야. 문가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 이것이 우리가 얻은 결론이자 앞으로의 목표지.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은빛 날개 아래로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의 풍경이 펼쳐졌고 새로운 약속과 희망이 가득한 항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더 높은 곳으로 솟구치듯 서로를 돌보고 변화에 앞장서려는 이들의 결심도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항공사 홈페이지와 SNS에는 공항 VIP 서비스 개선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항공사 대표가 사과문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발표했고 내부 직원 교육과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내용을 본 사람들은 댓글 창에서 활발하게 논의했다. 역시 문가영 씨가 나서 주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휠체어 이용할 때 불편했는데 이런 변화가 생긴다니 다행이네요. 항공사 잘못 인정했네요. 이제부터라도 더 나아질 거라 믿고 싶어요. 한편 VIP 전담 직원 역시 재교육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 사과 글을 올리며 장애인 배려 및 공정한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아직은 비판적인 시선도 많았으나 적어도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를 시작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문가영은 이 모든 소식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기자들이 그녀의 입장을 묻기도 했지만 그녀는 개인적 홍보보다 제도 개선이 목적이었으니 항공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면 됐다. 고 한마디만 남겼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배울 수 있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 이번 경험으로 작은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다. 그것이 더 많은 이에게 닿아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 환경이 만들어지길,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작은 메시지를 던진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노력한다면 의외로 세상은 쉽게 변할 수 있습.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한마디, 한 행동이니까요. 그 말은 공항을 오가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가만히 내려앉아 언젠가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나저나 이번에 항공사 측에서 대대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한다고 하잖아? 응, 그래서 다음 비행 때는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또 불편한 점이 있으면 피드백하면 된다더라. 맞아. 그러고 보니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한 사람 있으면 이 소식 알려줘야겠어. 같이 공항 서비스 바꿔나가자고. 좋은 생각이야. 다음에 또 이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데 다 같이 SNS로 공유하고 목소리를 내면 돼.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지. 그러면 문가영 씨가 다음에 또 어떻게 활동할지도 궁금하네. 팔로우를 해둬야겠다. 나도 할래. 어떤 이슈 제기할 때 함께 목소리 내주면 서로 힘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층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 구경만 하던 이들도 자신이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또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인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어느 인터뷰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진행자가 시청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그리고 답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여행도 일상도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릴 권리가 모두에게 있습. 이번에 문가영 씨가 보여준 행동처럼 부당함을 마주쳤을 때 눈 감지 말고 함께 문제를 제기해 주세.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호소가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게 만든다. 다음번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될지,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제2, 제3의 개선을 이끌어낼지,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묻는다.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고민하고 답을 찾아갈 차례다. 다음 장에는 어떤 모습이 전개될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